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수남입니다. 실험은 잘 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아주 아는 척들을 안 하시네. 아는 척 좀 해줘. 오후에 마우스 스크래파이스 할 거, 아. 프랩 할 거 준비하고 있어요. 아, 오늘 뭐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지? 오늘 스테로이드 부작용 마우스. 그거. 오늘 그 마우스 잡는 거야? 네. 잠깐 우리 몇 마리씩이었지? 한 군당? 저 일단 컨트롤 2마리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0.1% 2마리, 그다음에 0.05% 3마리, 0.01% 3마리에서 농도 의존 쪽으로 해서 실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끝날 때가 됐나? 네, 시작한 지 좀 돼가지고요. 그렇구나. 오늘 재밌는 결과 나오겠네. 네. 맞다. 그 지난주에 그거 체크했었지. 그게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아토피 피부염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 가장 좋은 치료제가 스테로이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면은 부작용 때문에 피부가 위축되고 건조해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그 스테로이드를 부작용 없이 오래 쓰려고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 실험 조건을 잡는 동물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특별하게 그 피부에 털이 없는 그런 마우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피부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 피부를 측정할 때 경표피 수분 손실량, 그다음에 수분 함유량 이런 것들을 기계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털이 있으면 조금 힘들어서 털 없는 쥐로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네, 마우스에서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마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을 샘플을 이제 프랩할 이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허성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장기 쪽에서 이제 비대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스테로이드 이제 농도적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장기를 이제 육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프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장기들을 다 떼서 놓고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지난번 저희 스테로이드 실험했던 건데요. 제 그 장기는 이 정도 지난번 뗐던 거랑 비슷한 정도로 떼면 돼요. 그렇지. 스플린 쪽하고 림프노드하고 사이머스, 그치. 렁, 키드니, 리버 이 정도 하고 그 정도 해가지고 피부 프랩 하고 정도 하면 그렇지. 그럼 될 것 같고. 해서 그게 재고. 그리고 이제 세크리파이스 하기 1시간 정도 전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치. 네, 한 번 더 덱사메타존으로 처리하고 처리하고 나서 핵으로 얼마나 이동되는지 그것도 측정하고. 그럼 1시간 전에 그치. 처리해서 그러면 되지. 아드레날 리버. 글랜드는 굳이 안 떼도 될 것 같아서. 그치. 그거는 굳이. 거기는 소문나 교수님이 엄청 좋아하신다더라고요. 그치. 그쪽하고 사이머스하고 되게 좋아해. 네, 저희도 안 돼가지고 사실 다 떼도 되긴 되거든요. 뗄 수 있는 만큼 다 떼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맞다. 오늘 뗀 거랑 해서 같이 보내면 되겠네. 네, 오늘 거랑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도별로 예비 실험을 지금 진행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확실히 진짜 논문 막 디펜스 할 때도 그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다. 그렇지. 농도 설정한 근본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아지지. 신기하게 그 의존적으로 지금 뭔가 좀 그치. 나와서 보이지? 네. 어. 확실히 0.1%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건 셌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디어가 실험으로 증명이 되니까 좋은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진짜 소재만 그러니까. 딱 들어맞아서 그치, 네, 부작용이 확실히 다 KRG나 감소되면 그치. 네, 확실히 딱 주장하고자 하는 게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확실히 인삼 먹으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완화된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실험적으로. 그래서 의사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좋은 약인데 부작용 없이 마음껏 처방하고 싶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소재들을 개발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동물 실험으로 증명을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네, 뭐 100%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과학자는 데이터로 증명하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실제 실험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희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PPS 1mm 정도씩 놓는 거야? 네. 이제 간섭 끝? 이제 안 할 거야. 제 전문 연구 분야는 어쩌다 천연물 피부 양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천연물로부터 피부에 좋은 소재들을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천연물 소재를 개발을 한다거나 아토피 피부염 연구를 하다가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그런 천연물 소재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연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아토피 피부염에 좋은 소재들이 피부 미백에도 좋고 그다음에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의 치료에도 좋고 이런 연구들을 쭉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피부의 구조나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단백질 타겟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타겟들이 보통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발현이 굉장히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발현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그 단백 분해 효소의 활성이 높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저희는 이러한 타겟 단백질들 중에서 발현이 저하된 것들은 올려주고 활성이 높아진 것들은 내려주고 이러한 소재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천연물 소재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수염가래꽃이라고 논둑에 나가면은 논에 나가면은 논둑에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풀이 있어요. 네, 생약명으로는 반변년이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생약 규격집에 보면은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약재입니다. 네. 근데 그 약재가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아토피 피부염에 굉장히 좋은 소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를 보시면은 피부가 그 세 개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맨 바깥층이 표피층, 그 중간층이 진피층, 그 아래층이 이제 피하지방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이 표피층에 뭔가 장애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발현이 되는데 이때 이 표피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해주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쉴드를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표피층의 피부 장벽인데 이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면은 일단 건조해지고 아토피 피부염이 일어나게 되고 몸에 안 좋은 면역 반응이 확 올라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 수염가래꽃이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 여기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타겟 단백질로 그 표피에 있는 여러 단백분해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단백분해 효소가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각질 형성 세포들 사이사이를 공격하게 되면은 세포 사이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쫀쫀해야 되는데 이게 들뜨게 돼요. 부서져서. 그런데 이 단백분해 효소에 대한 내인성 저해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백분해 효소의 활성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 끊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붙어 있게 되거든요. 요 그 내인성 저해제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염가래꽃입니다. 지금 수염가래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변년이라고 하는 그 약재로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파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중국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팔아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파는 것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작용 기전이라든가 활성 성분이라든가 동물에서 효능을 나타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소재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산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한약 약재상에 가서 보시면은 약재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잘라서 절단해가지고 예쁜 형태로 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마트에 파는 말라 비틀어진 것은 잘 알지만 살아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그 국내 유명한 식물원에 계신 식물 전공자한테 제가 수염가래꽃을 구하고 있는데 생물의 형태는 제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샘플을 하나 구하시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일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점심때. 그래서 용인까지 바로 뛰어내려가서 그 생물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샘플로 해서 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논둑을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5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그 논둑에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7, 8월이 가장 무성하게 잘 자라요. 그때 제가 7월에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을 들고 빨간 양산을 쓰고 한낮에 땡볕에 논둑을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모든 논을 거의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기 유명한 오죽헌 옆쪽하고 그쪽 논에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때 유레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채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채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그 저희 쪽에서 잘 키울 수 있는지 또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지에다가 옮겨다 심고 열심히 농사도 지어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 국산 소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양산을 쓰고 막 논을 돌아다니니까 그 농부분들이 땅 사러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개발한 소재들 중에 족제비 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족제비 쌀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저희가 그 강릉이 2005년에 내려왔는데 2005년에 내려오면서 고랭지 농업연구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원도에서 이러이러한 천연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밝혀주고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피부에 좋은 천연물 소재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장려병 치료에 좋은 소재들이 피부에 적용했을 때 피부에 뭐 아토피 피부염도 개선할 수 있고 주름도 개선할 수 있고 뭐 피부 장벽 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그 실마리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당뇨에 좋은 타겟들을 쭉 스크린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민둥아까시라고 하는 천연물 소재가 굉장히 당뇨 치료에도 좋고 피부 주름 개선에도 좋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거 민둥아까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다 되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강릉에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저기 경포 가는 그 개천이 있는데 경포 쪽에서 많이 보던 열매가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많이 보던 거고 이 열매를 가지고 연구 개발해서 소재까지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봤는데 개나리 나무, 개나리 가지 있죠. 그 개나리 가지에 제가 연구했던 그 열매들이 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둥아카시가 아닌데, 민둥아카시는 분명히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서 국립수목원에도 가서 확인을 해보고 뭐 백과사전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저희가 받았던 민둥아카시라고 하는 식물명이 아니라 족제비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물 연구를 할 때 식물의 정확한 동종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거를 느꼈고, 결국 저희가 그 민둥아카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원한 특허는 못 쓰게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연못에 보면은 생약명으로 행채라고 하는 생약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식물명으로 하면은 뭘까요? 굉장히 예뻐요. 노랑 어리연꽃. 네. 그 노랑 어리연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견한 활성이 일단 처음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시작을 해서 아토피 피부염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성 연구를 하면서, 일단 생약이긴 하지만 독성이 없어야 저희가 그 약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했을 때에 급성 경구 독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그 몸무게 킬로그램당 2g씩 투여를 합니다, 마우스에.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뭐 체중 감소나 이런 거 없이 뭐 사망하지 않고 2주 동안 잘 견딘다, 그러면 독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그 노랑어리 연꽃 추출물을 마우스에 투여를 하니까 2주가 지났는데도 살이 전혀 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비만 치료에 굉장히 좋은 약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게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올 거예요. 네. 화장품 광고에 보면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야 된다, 피부 장벽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 피부 장벽을 강화하게 되면은 일단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져요. 네, 피부가 촉촉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아침에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내 피부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러고 거울을 딱 보면은 피부가 하얘지고 환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게 되면은 이때에 관련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인성 단백분의 저해제, 그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 아래에서 미백에 관련된 그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피부 표면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잘 머금게 하게 되면은 미백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되더라고요. 실제 실험으로 저희가 증명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피부를 좋게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고 뭐가 가장 기본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하는 것은 피부에 가장 주된 적은 자외선이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고, 그다음에 그 항산화제
바르거나 복용해주고 피부 보습을 강화해라. 요 세 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항산화제, 보습 요 세 가지. 네. 강원도에는 PD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좋은 천연물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 특화 상품들도 많이 있고, 그 예를 들면은 제가 그 곤드레밥의 소재가 되는 곤드레가 피부 미백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저희가 그 랜덤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천연물 소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랜덤 스크린을 하는 과정에서 곤드레가 뭐 멜라닌 생성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곤드레를 저희가 가공을 하잖아요. 강원도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끓는 물에 데쳐서 그 식물만 말려서 밥이나 이런 뭐 소재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데친 물은 그냥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데친 물에 보니까 뭐 팩토리나린, 팩토리나리제닌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거의 침전이 생길 정도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친 물을 가지고 이게 미백에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친물을 버리지 말고 그냥 화장품 소재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걸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했었고,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SCI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논문에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뭐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장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판매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그 가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까지는 임상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인체 적용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그 기능성 시험을 하지 않고 이 원료만 넣으면은 그냥 기능성 화장품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름 개선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을 얼마만큼 넣으면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라고 이게 그 식약처에서 그 공시하고 있는 원료들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은 보면은 얘가 분명히 뭐 A라고 하는 그 천연물 소재가 주름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거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인비트로에서 적당히 시험해서 화장품에 넣고 레티놀을 더 넣은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크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장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강원도 천연물이 좋은 천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얘는 어떤 천연물이 어떤 활성 성분을 가지고 이 활성 성분들이 어떤 작용 기전으로 해서 피부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밝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논문이 하나가 더 나가지고 활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게 되면은 이 만든 제품의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어떤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들을 하니까 저희랑 같이 뭐 공동 연구나 공동 개발을 하시면은 훨씬 더 마케팅이라든가 뭐 제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제주도에서 자라던 귤이 기후 영향으로 제주도에서 잘 안 되고 이제 뭐 육지로 올라왔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서만 잘 자랄 수 있는 천연물들이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천연물들이 효과도 좋은데 얘는 그 작물 재배 환경이 강원도에서밖에 못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곤드레 이런 것들.
네, 강원도 특산품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수염가래꽃을 이제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노지에서도 재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온도, 기후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스마트팜에서도 저희가 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쓰면 뭐 기후 이런 부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다음에 항상 일정한 품질의 수염가래꽃을 재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는 것도 농가 쪽에 훨씬 더 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천연물 연구소에서 저희 학생들에 대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박사 학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지나서 제 제자들이 뭐 국내 유명한 뭐 공무원이 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진출을 했을 때에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키스트 입사하기 전에 사실은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못 되고 화장품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해 가는 바람에 그쪽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기관에 제 제자들이 3명이나 가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해 줄 때, 아,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온다. 네,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면접장이니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즐거운 일을 해라. 네, 즐거운 일을 해야 오래 갈 수 있다. 그 어떤 명언에 보면은 천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즉 천재가 열심히도 하고 즐기면 굉장히 일을 잘한다. 어쨌든 모든 일을 즐겨야 저희 연구는 굉장히 호흡이 기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채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다가 많이 제 연구 재료들을 많이 쌓아놓는데, 얘는 이제 꿀풀이라고 하는 소재고요. 그 생략명으로는 하고초라고 해요. 근데 이거 어디에 썼었냐 하면은 얘 추출물을 이 추출물을 그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의 pH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그 세균의 저항성도 있고 해서 굉장히 건강한 피부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NHE1이라고 하는 단백질, 그 타겟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피부 pH를 낮춰줘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천연물 소재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그 천연물 소재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면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아까 말씀드렸던 유레카한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뭔가가 떠오르는 그런 영감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용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상원이가 성실일 거라는 붙여가지고 다 했어. 네, 저희가 랩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연구 관련해서 뭐 전원 미팅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데이터로 한 거야? 네. 한번 봅시다. 육주령 일주순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군은 컨트롤군 4마리, 그다음에
또 고래 3마리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28일날 이제 B16 F10셀 인젝션 진행하고 나서 2일날 분분리하고 13일날 끝까지 진행을 해요. 알로그래프트에서 중요한 사진이 찍혔어요. 디오스메틴을 경구 투여하게 되면은 악성 흑색종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걸로 증명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실험에 진행이고요. 그렇죠. 네. 같은 경우는 이 증거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구 투여한 곤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졌네. 결과 잘 나온 것 같아요. 예비 실험 결과 잘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본 실험할 때 뭐 세포 양이라든가 뭐 마트리제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잘 조절해서 하면은 기간을 더 늘려서 메타스타시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이번에는 적어도 2주 이상의 실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주보다는 거의 7, 8주 이상까지 끌어봐야 메타스타시스가 일어날 것 같은데. 7, 8주요. 네. 그 짧은 기간에 안 나타나고 적어도 6주 이상은 돼야 나타난다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으니까 그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럼 일단 죽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그렇지. 시간을 오래 진행하는 예, 실험을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전 실험에서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뭐 네크로시스가 일어나고 이런 건 데이터가 얻어졌으니까 그렇지. 일단 진행은 7, 8주는 정해놓고 하되 뭐 그 정도 사이즈가 커졌으면 그냥 거기서 실험 종료하고 일단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만큼 뽑아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치. 그 종양이 너무 이제 액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종양으로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걱정되는 게 그 마트리젤 없이 인젝션 하는 게 유지가 좀 될까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래도 안 해본 거니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그 아토피 타겟으로 삼았던 그 스핑크 5가 잘 워킹한다라고 하는 게 이 모델에서 증명은 됐으니까. 이제 디오스메틴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지. 다른 스핑크 5를 증가하는 소재를 처리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효과를 똑같이 보인다면 그치. 그건 확실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지. 우리가 앞으로 지금 그 활성 성분인 디오스메틴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 그 반변년 또 확인을 하면은 좋겠고, 그렇게 해서 아토피 쪽 이외에 다른 특허도 조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카메라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우리 그냥 평소에 이러고 해요. 왜요? 뭐 이상해요? 우리 평소에만 하는데 많이 어색해요? 아니요. 드라마에서 보는 것 같은 아, 그래요? 장면이어서 예, 쓰는 용어도 계속 전문 용어 나오고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말씀드렸었던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타겟 단백질이 미백에도 효과가 있고 악성 흑색종의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노준 박사는 저희 쪽에서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번 9월부터 포스닥으로 조인한 박사님이시고, 네, 여기 이상원 학생은 현재 박사 과정 3년 차? 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 허성필 학생은 석사 과정 2년 차?
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랩 미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서 그동안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널 미팅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논문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논문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소개를 시켜주고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떤 점은 잘 진행이 되었고 어떤 점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고 어떤 점을 더 보강하면 우리는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네,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꺼내는 작업들을 그 저널 미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미진한 거 있다고 혼내진 않으세요? 아, 제가 혼을 안 내서 학생들은 제가 혼 안 내는 걸 더 무서워합니다. 아, 얘기하세요.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무서워서 말을 합니다. 못하시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마이크를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여기 이제 있는지는 한 19년도, 20년도부터 있었는데, 일단 저는 박사님과 같이 이제 연구하고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언제든지 다른 팀은 안 그러는데 이제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모르는 거 이제 물어보러 가면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대답도 잘 해주시고 디스커션이 되게 자유로운 게 저희 팀의 가장 박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화도 아예 안 내시고 저희 박사님 떨려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석사 2년 차인데요. 박사님이랑 같이 이제 2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느낀 거는 박사님에 대한 실험에 대한 열정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많이 생각됩니다.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그렇게 운전하시는 동안에도 실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 이제 저 같은 이제 학생들은 그것을 많이 본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실험실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진학률이라고 하죠. 석사, 박사 이어서 학위 과정을 하는 실험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박사님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박사님을 잠깐 별명으로 부를 때가 있는데 제가 작은 거인 좀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좀 이제 체형적으로는 좀 왜소할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서 보거나 하면 카리스마가 굉장하시거든요. 발표하시는 거나 그런 거 봤을 때도 본받을 점이 진짜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저희 박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라고 여성 그 과학기술인에 대한 뭐 권익 향상 이런 쪽에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해 강원지부를 처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에 있는 과학기술인들, 네, 저희 뭐 키스트에 근무하는 여성 과학자들이나 뭐 대학에 계시는 여성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로 모이기 전에는 강원도에 이렇게 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으니까 서로 잘 지내서 뭐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정보 소통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같이 잘 얘기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팀 이름이 있나요? 아니면 SNL입니다. SN? 수남랩입니다. 네. SN랩 화이팅. SN랩 화이팅. SNLab 화이팅! SNLab 화이팅! 좀 늦으셨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희끼리 그냥 안 보이시는 SNS하고 파이팅할 때 언제? 손은 언제 올려야 돼? 파이팅. 아, 네네. 랩 끝나고 알겠습니다. 네. 시작. SNL 파이팅.